일단 저랑 천천히 말씀 좀 나눠볼게요. 우리 수술 날짜가 언제셨다고 하셨죠? 저희가 안면 거상 하셨고 턱 거상 하셨는데 눈썹 절개하셨고 눈썹을 절개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하셨었죠?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바로 해가지고 10월이나 뭐 이럴 때부터 컴플레인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11월부터 어떻게 따지셔 보셨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이렇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다려 보셨어요? 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를 또 하셨겠네요. 6개월 돼도 지금 똑같다. 왜 이렇게 주름 개선이 없고 효과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의사가 뭐래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병원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바로. 여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제가 이미 했어요. 언제냐, 이게 2018년 10월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 보이시죠? 얼마로 합의했냐면 그때 500 정도. 이렇게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성형외과라는 곳이 있는데요. 병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요. 첫 번째, 사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모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전검사를 제대로 하면 이 피부 장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검사를 제대로 하면 알 수 있는데 사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 과실이 존재해서 사전검사 의무 위반을 주장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술기상 과실이 있죠. 즉 수술을 하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수술 후 경과관찰 혜택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머니께서도 병원에 갔을 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경과관찰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그때마다 잘 됐다라고만 하고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만 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술 후 경과관찰 혜택 의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과관찰 혜택가 뭐냐? 경과를 보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지적을 한 다음에 이런 내용도 합니다. 실제로 유사 사례를 검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났던 판결의 사례,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나왔던 판결의 사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문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네, 소송처럼.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이런 진료기록부를 지금 보니까 대충 작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저희가 따져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입증 방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입증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밑에 판례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증 방해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의 과실들, 사전검사 의무 위반이라든가 술기상의 과실이라든가 경과관찰 의무 해태라든가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가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리를 했고 결국은 그런 과정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의사랑 수신인 의사니까 의사와 환자는 진료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적절한 진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면 거상에서 문제가 생겼고 눈밑절개 쌍꺼풀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피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다 달성을 못했잖아요. 그 수술비는 다 돌려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수술비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590만 원을 쓸 거예요. 590은 일단 기본적으로 돌려줘라. 자, 그거 말고도 우리 환자는 의사한테 의료 과실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치료비가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를 얼마를 달라라고 해서 여기다 얼마를 좀 쓸 거예요. 저희가 적절하게 재수술비를 이 안면 거상을 다른 데에서 재수술 받으면 한 500만 원 정도 들 테니까 그 5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실 수입 같은 게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 사람이 이 수술을 안 했을 때 또는 이걸로 고통받지 않았을 때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일실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실 수입도 청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크세요. 네, 그래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자 의무가 있다. 즉 위자료도 이 정도 이 사건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청구했는데 그래서 합계 얼마다라고 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2,4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네요. 네. 자,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 선생님, 의사는 이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진료기록부와 관련해서 또 의료법과 관련해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소하거나 민사소송하는 게 조금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되면 우리랑 합의도 할 수 있다. 합의 여부를 언제까지 통지해 달라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위 기한까지 제가 이거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부득이 발신으로서도 발신인이 누구라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형사고발,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민원, 진정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포함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런 경우 발신인의 손해액 이외에도 변호사 비용, 법적 조치를 위한 소송 비용도 귀하가 책임질 수 있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 통보서를 보내게 돼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본 통보서의 발송과 향후 이어질 법적 조치를 통해서 우리 환자는 수신인에게 법의 준엄함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 환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바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건이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한테 보내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저쪽에서 답변이 올 거예요. 답변이 뭐 시답지 않거나 아니면 합의금이 적다 또는 우리 손해배상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재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또는 다른 수단을 찾으셔야 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저희가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의사가 무조건 경찰서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날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환자랑 합의를 해야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방금 보셨죠? 아까 그 다른 이 병원의 다른 환자 케이스도 해결을 했던 거 직접 해결을 하신 걸 보셨으니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우리 환자분께 작성해 주신 그런 내용도 좀 읽어볼 테지만 또 질문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주세요. 제가 질문지를 드리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번에 대한 답변 이렇게 2번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서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참고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숙제를 2가지 내드릴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의무기록 받는 거랑 하나는 대학병원을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만 알아오시면 돼요. 대학병원 가서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망쳐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내가 안면거상 수술이란 걸 했는데 지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해 달라라는 거를 대학병원 진단서를 받아오시는 거 이게 첫 번째 숙제고 두 번째는 가서 의무기록지를 받는 건데 의무기록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날짜에 가겠다라고 정해주시면 그때 저랑 전화통화를 할게요. 경찰을 불러서 같이 올라갔다 올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의무기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환자분 영상 저 놓치신 거 있는 것 같은데 제 영상 중에 경찰을 부르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왜 거기 보시면 왜 경찰을 부르는지가 나와요. 왜 부르냐? 의무기록지는 어차피 있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저 사람들이 조작해서 주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서울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이에요. 여기에 이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장 출동 결과 의무기록지가 미비하여 추가 의무기록지 발급 후 현장 종결.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의무기록지를 잘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경찰이 오니까? 경찰이 오니까 줬어요. 그럼 이거를 검사나 판사가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걸 누가 쓴 거예요? 경찰이 쓴 거잖아요. 그럼 검사나 판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써준다? 이건 누가 써준다? 이건 누가 써준다? 경찰이 기록을 남기는 거. 이걸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단은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잘 안 되면 고소장까지 하는 작업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저쪽은 변호사 사무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한 2, 3개월은 걸립니다. 네, 네. 만약에 없으면 3개월, 뭐 4개월, 5개월도 걸리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유임계약서 작성하셨습니다. 사건은 맡겨주셨으니까 이 사건 최대한 좋은 결과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어떤 중요사항이 있으면 제가 환자분께 바로바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이제 문서가 주고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이 사건이 아마 원만하게 잘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숙제들 이렇게 수행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그때 저랑 전화나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셔서 이 사건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